안녕하세요. 2023년 5월 6일자 88번째 마켓 코멘트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CL이죠? CL 난리도 아니었죠? 일단 지난주 여기까지 이 레벨에서 74.27 그리고 위에 있는 76.98까지 올라가면서 시작을 했었죠.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과연 이걸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시 빠질 것인지 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빠질 확률이 좀 더 있다고 볼 수밖에 없었죠. 계속 다운 트렌드 내려오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갔지만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닿지 못한 상태에서 이걸 과연 뚫어낼 수 있을까 어려워 보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역시나 월요일에 비슷한 레벨에서 여기서 닿고 시작을 해서 쭉 빠졌다가 다시 회복은 했지만 뚫고 올라가지 못한 상태였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화요일에 그 경기 안 좋은 그런 이야기 나왔고, 레이트 시즌 나오면서 더 분위기 안 좋았었고, 뭐 하는 그런 게 있었고, 목요일에 밑으로 쭉 빠졌다가 올라갔는데, 사실 이게 목요일이라기보다는 수요일 날 현지 시간으로 저녁 시간에 쭉 빠졌다가 다시 회복한 그런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펀더멘탈 한다기보다는 뭔가 그 장 내부에서 머니 매니저들이 털고 나가는 뭐 그런 거일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렸고요. 뭐 페이스북 또 뭐죠? 얼룩소 이런 데 또 글을 올렸습니다. 같은 글이에요. 거기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올라온 상황이고, 그리고 나서 오늘 조금 논팝 나오고 그러면서 분위기도 좋고, 뭐 애플 비롯한 증시에서 나스닥이 되게 달렸죠. 뭐 ES도 괜찮았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 타서 다시 회복은 했지만 목요일 레벨 정도를 회복하지 넘어서서 수요일 레벨 정도, 그리고 수요일 레벨 여기에 닿고 다시 살짝 빠지고 끝났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밑에까지 쭉 내려와서 이 전 저점도 더 내려온 상태에서 치고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에서 뭐 이런 다운 트렌드 라인 다운 프라이스 채널에 뭐 어퍼 레벨에 닿았다 뭐 이런 얘기, 여기 파란색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세 개의 라인 패러렐하게 했던 트렌드 라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중요하다 했었던 것도 닿았고 뭐 다 뚫고 내려갔었지만, 사실 여기서 얘네들 때문에 지지받아서 올라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뭐 15분봉 보시면 15분봉에서 그냥 순간적으로 쫙 빠졌다가 올라갔고요. 이게 지금 1분봉이 없으니까 5분봉까지가 최저겠죠. 5분봉에서 여기서 그냥 순식간에 2분 만에 쫙 했다가 5분 만에 그냥 슉 치고 올라간 상황이라서 이건 뭐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지지받았다 어쩌다의 레벨이 아니라 얘는 그냥 쏙 치고서 마켓 임팩트 받고 그냥 바로 상승했었으니까 여기 내려온 게 아니라 뭐 이 정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저점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수요일 저점 정도를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63점 얼마였죠? 63.64까지 빠지긴 했었지만 실제로는 그 전날의 저점인 한 67.95, 68 근처에서 올라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트렌드 라인을 나중에 그린다고 해도 여기서 여기 파란색이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려야지 뭐 이 밑에 것까지 케어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수요일 움직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덧붙여 드릴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전에 그렸었던 그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가 있었죠. 그때는 이 저점과 이 고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61.8 라인이 되는 거기를 봤었는데, 여기는 이번에는 이제 내려오는 거니까 뒤집어서 여기를 고점으로 하고 여기를 그러니까 시작점이 0점으로 하고 여기를 1점이라고 놓고 나서
하프는 똑같죠, 당연히. 지난번에 그렸던 거랑. 그래서 이 파란색 라인이 하프죠. 50% 라인은 그렇고 61.8 라인이 여기였죠. 그래서 목요일에는 그 위에 있는 얘가 누구죠? 38.2였던가요? 38.21에서 61.8 라인까지 만들어진 봉이고 바고, 그 다음 날 수요일에는 61.8 라인에서 여기 있는 78.6 라인에서 형성된, 그러니까 이 니들도 있지만 보디를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형성됐고, 그 다음에 뭐 이거야 쭉 빠져서 내려가서 단 거라서 이거는 큰 의미 두지 말라고 말씀드렸듯이, 뭐 여기 피보나치에서도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도 다시 어디 78.6 라인에서 어디 61.8 라인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 정도 모양새니까, 여기서 지금 이틀 동안 초록색, 다시 말해서 상승바를 만들긴 했지만 그만큼 여기에서 어떤 모멘텀을 쭉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거라고 보기엔 좀 어폐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 계속 존재하고요. 월요일에 이렇게 다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 안쪽, 이쪽에서 형성될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70을 회복한 상태고, 71까지 넘어가서 거의 72까지 근접했었긴 하지만, 요 라인, 71.68 라인이 어느 정도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여기 61.8이죠. 61.8% 라인. 그래서 70.68달러 이 레벨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이렇게 내려올 확률이 있는데, 그럼 어디서 레인지가 형성되느냐? 이거는 지금 무시하라고 말씀드렸고, 그 전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67.95 라인 그냥 그려놔 버릴까요? 일주일만 쓰더라도 67.95 라인, 67.95 라인이죠. 뭐 여기 이 라인과 여기 있는 라인, 여기도 그려볼까요? 여기는 뭘로 그려야 되지? 71.68로 잡을게요.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71.68. 이게 지금 이 수목금으로 만들어진 레인지라고 보면 이게 그냥 금방 깨지겠지만, 여기서 뭐 이렇게 이 안에서만 이렇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 이 위에서 여기 있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저항선으로 해서 하거나, 이 빨간색 라인도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죠. 뚫렸지만, 뭐 여기서도 뚫리고 했지만, 이 라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레벨이라고 이미 그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핑크색 라인도 지금 이걸 가운데로 두고서 왔다 갔다 하니까 70 라인이라고 보면, 이 위에 존재하는 71.68과 72.43 요 레인지, 그래서 67.95와 72.46 요 레인지가 일단은 레인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상태로는.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쓱 스윕 했다가 다시 올라갔지만, 15분 봉을 보면 이 근처에서, 그러니까 이게 쭉 내려왔다가 이렇게 했지만, 이 근처에서 여기 이 정도에서 형성되는 69.41 라인과 여기에 있는 저점, 여기 뭐가 저점이죠? 67.48. 이 정도 되는, 여기 67.95니까 이걸 그냥 놓고 보고, 여기에서 또 한 번 만들어진 프라이스 레벨이 있어요. 여기 뭐 정확하게 15분 봉을 정확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뭐 그 대충이라고만 한다고 치면 69.5 정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69.5 라인이면 어디냐면 69.5면 이 정도 된다고요. 이 정도. 여기 되는 이 정도까지는 레인지로 볼 수 있으니까, 이 레인지 안에서 일단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될 것이다. 71.68, 67.95 요 레인지, 그리고 약간 확장해서 이 위쪽까지 올라간 72.46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레인지, 그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레인지에서 어떻게 되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이제 이쪽에서 움직이다가 만나게 되면 거기서 뚫고 올라갈지 반등해서 다시 반락해서 내려올지는 그때 가봐야 할 것 같고, 이미 이 정도로 쭉쭉 내려와서 한번 반등을 했으니까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지난번에 쭉쭉 내려왔다가 다시 치고 올라갔을 때만큼의 그 분위기는 솔직히 지금 아닌 상황이고, 예?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는 모멘텀이 지난번에는 쭉 계속 치고 올라가는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지금 쭉 빠졌다가 그만큼 반등되는, 그래서 이 정도 레벨을 상한선으로 보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전과는 좀 다르게 쭉쭉 치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새로운 레인지가 형성돼서 다음 5월 12일, 15일 되는 다음 주까지, 그 다음 주 15일 지난주 여기 정도 되면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계속 내려갈지를 결정할 것이다. 이번 그 새로 오는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가 되면 다시 방향을 결정을 할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CL 재밌죠? 그 다음에 ES 볼게요. ES 보면, 자, 여기도 지난주에 28일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갔었죠. 그리고 나서 일요일에 정점 찍고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몸살이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분위기 안 좋아서 내려왔고, 수요일에 레이트 시즌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까지 안 좋다가 뭐 실적들 보고서 다시 튀어 올랐죠. 그래서 뭐 애플이라든지, 그래서 오늘 하루만 잠깐 보여드리면 어디 있었죠? 네, 여기 살짝 보여드리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지금 익스텐드에서는 조금 빠졌는데, 익스텐드다워서는 좀 빠졌는데, 오늘 하루 4.69 애플 실적, 어제 실적 나온 거 뭐 그 영향이라고 보는데, 뭐 100% 그 영향은 아니죠. 엔비디아 4.06, 테슬라 5.50 찍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170선 회복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NQ가 확확 치고 올라갔고, NQ 확확 치고 올라가니까 ES도 같이 따라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라갔지만, 이따가 NQ 보시면 알겠지만 NQ는 이 위로 뚫고 올라갔는데, 월요일, 화요일 또 못 미치고, 심지어 수요일 고점도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내려와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이 두 개로 이루어진 다운 트렌드 라인에 딱 걸쳐서 저항을 받은 상태죠. 그러니까 ES만 놓고 본다면은 반등은 했지만 충분치 않은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전 걸만 보면 월요일 위에 이 노란색 라인에서 저항 받았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여기 밑에 4110 라인, 이 라인에서 또 지지를 받고 올라간 상황에서 다시 치고 올라갔다가 이 다운 트렌드 라인 근처까지 갔다가 미치지 못하고 다시 빠져 내려왔지만, 여기 위에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에 걸쳐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더블 지지를 받은 거죠. 더블 지지를 받아서 4110, 여기서 지지를 받아서 거기에서 멈췄었지만 결국엔 목요일 날 더 빠져 내려와서 이 파란색으로, 지난주에 파란색 그린 거니까 이건 색깔을 바꿔줘 볼까요? 지난주가 아니라 이번 주에 제가 그린 거죠. 왜 여기에서도 지지받고 여기서도 지지를 받은 느낌이 있어서 봤더니 여기에 정고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 새로운 프라이스 레벨에서 지지를 받은 상황으로 받으니까, 여기서는 이게 지지가 아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지지가 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지지 받았다고 이제 해석은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걸로 지지를 받은 건 아니에요. 이걸로 컨펌이 돼서 여기서 스트롱하게 보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아서 다시 올라갔는데, 여기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에 저항을 확실하게 다시 받고 빠져 내려온 상황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금요일 날 치고 올라가서 이 트렌드 라인, 위에서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 이 트렌드 라인은 뚫고 올라갔지만 결국은 이 다운 트렌드 라인까지 종가가 저항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웬만한 걸리는 트렌드 라인 많지도 않아요. 여기는 지금 많이 복잡하게 그렸지만 이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트렌드 라인과 그 프라이스 레벨들이라는 게 요거 노란 거 그리고 이 밑에 이 세로 그린 파란 거 이 정도만 되겠죠.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중요하게 걸리는 프라이스 레벨들이 다 걸려 나가요. 지금 하나 여기 걸렸지. 여기서도 이게 뭐 이것까지 하면은 노란색 여기서 걸렸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여기서 걸렸죠. 여기서 걸렸죠. 그리고 여기서 또 지지받고 이중 지지 받았죠. 그리고 여기서 다 되는 거 새로 그린 거 이거 내려오는 시점에서 이걸 그리셨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와서 뭐 이 내려오는 것도 저항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여기서 정확히 저항 받은 상태고 여기에서 새로 시작했지만 여기에서 또 저항 받고 뭐 이런 식으로 ES는 솔직히 이 한 주 동안 어떤 무브먼트를 지배했던 건 ES보다는 NQ라고 봤을 때 ES는 따라서 코릴레이티드 돼서 내려오는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지점들을 하나하나 골고루 다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누가 리더인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캐치하는 것도 트레이닝을 스스로 하셔서 캐치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메인 NQ를 따라서 코릴레이티드 된 ES는 걸려야 될 지지저항선이나 지지저항 포인트들 다 닿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한 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그린 요 프라이스 레벨 말고는 다시 더 새로 그린 게 없어요. 그런데도 다 맞아 떨어져 나간 상황이고 그렇게 장을 보시면서 분석을 하시는 연습을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NQ를 볼까요? NQ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자, NQ 지난주에 여기까지 치고 올라갔고 뭐 여기도 월요일날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 파란색 라인 이 전고점의 지지를 받았죠. 그리고 이 포인트에서도 저항을 받았다고 얘기하면 뭐 사실 틀린 말은 아니기는 한데 메인은 이 니들이 아니고 얘다. 하지만 얘도 이제 중요하게 포인트를 생각을 해야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뭐다? 패러렐 채널의 한 축을 담당했었던 놈이니까 얘도 새로 그림을 그려줘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얘는 133487호예요. 133487호 48.75인데 얘는 이 색깔 놔두고 얘는 원래 있었던 애니까 색깔을 바꿀게요. 오렌지색으로 바꾸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도 저항받고 여기서도 저항받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이 선도 다 걸쳐 나가서 여기서도 확실하게 저항받았다는 게 보여졌으니까 이 둘 다 놔둬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에 걸쳐서 여기서는 지지받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결국은 그래도 도지에서 여기 이 트렌드 라인에 영향을 받은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점은 3일, 5일 둘 다 저점이니까 이 프라이스 레벨도 작용을 한 거죠. 그리고 얘도 여기에 이중으로 되는 지지를 뚫고 내려왔지만 결국 그 지지를 뚫고 내려가지 못하고 다시 대튕겨 올라오는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올라가는 애까지 해서 셋, 이 레벨에서 네 개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특히 얘 같은 경우에 뭐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이 레벨과 이 레벨에 딱 걸쳐져 있죠. 고점과 저점이. 이런 식으로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죠. 하지만 나스닥이 계속 그 장을 리드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는 실적주들의 영향을 NQ 나스닥이 훨씬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리드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고 ES에도 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크게 움직이지 못한 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금요일장은 월, 화, 수, 목 떨어졌던 거 다시 회복하는 장이었다. 그런데 어떻다? 전고점 뚫지 못하고 다시 빠져내려왔고 전고점 있는 데에서 장이 마감이 됐다. 라고 보면 과연 이게 모멘텀이 있는 것이냐? 절대 그렇게 안 보이죠? 예. 아직도 횡보를 계속 유지하는데 한번 튀어 올랐으니까 이제 내려올 타이밍이네 하는 포인트들이죠. 하지만 여기 위에서 따라 올라가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난 넷, 다섯에서
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이 패턴도 무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이었지만 여기서는 크게 보면은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과연 여기서 뚫고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는 두고 봐야 되겠죠. 오토 풀고 위로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튀어 오른다고 하면 어디 여기 프라이스 채널의 상한선까지는 갈 수 있다. 이전에는 그거에 관련된 무슨 큰 의미 있는 전적점, 전고점이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이 밑에서 그렸던 이 프라이스 채널, 얘와 얘에 연결되는 이 프라이스 채널의 영향으로 여기에서도 지지선이 형성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지지를 저항선이죠. 저항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저항을 받으려면 일단 뭘 해야 되죠? 올라가야 되죠. 근데 과연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막 치고 올라가서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갔다 치고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결국 못 뚫고 그 다음날 찔끔 올라갔다 빠져버린 상황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올라가면 그렇고 내려오면은 뭐 여기 계속 걸리는 여기도 세죠? 얘도 세죠?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있었지만 여기 다 여기는 고점이나 저점이다 한 건 아니지만 완전히 여기서 다 걸려져 있다가 나중에 튀었었던 포인트고 여기에서 확실하게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딱 그 포인트에 닿았다가 아니라 이게 무슨 자석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넓게 보면은 뭐 여기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영향을 준 정도로 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다시 내려올 확률이 좀 더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올라가면 여기까지 가겠지만 내려오면 또 여기에 걸리고 여기에 걸리고 여기에 걸리고 뭐 지뢰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또 쭉 빠져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떻다? 일단은 사이드 무브 하는 레인지 무브 하는 걸로 봐야 된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보면 비트코인은 자 이전에는 NQ랑 굉장히 코릴레이트가 많이 됐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드렸었는데 5월 1일 주말에 이제 여기 우리는 그때 이제 27일 28일이었나? 27일이었죠. 28일까지 보고 29일, 30일 주말에 이렇게 치고 올라갔다가 오히려 월요일날 빠졌어요. 그때 NQ는 고점 찍고 그렇게 하고 막 같이 막 치고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오히려 빠졌죠. 그리고 나서 빠질 때 오르고 뭐 내려왔어요. 뭐 빠지긴 했죠. 그리고 나서 치고 올라갈 때 같이 치고 올라갔는데 금요일날 NQ랑 전혀 코릴레이트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지금 비트코인은 NQ하고 코릴레이티드 될 때가 있고 골드하고 코릴레이티드가 될 때가 있다. 그 골드하고 코릴레이티드가 됐다는 얘기는 자금이 도피할 수 있는 안전자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서 뭐 그 다른 어셋 클래스에서 빠진 돈이 골드로 가니까 그걸 안전자산이라고 표현들을 하는데 사실 안전자산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도피성 자산이라는 표현을 써요. 제가 만든 표현인데 돈을 빼서 어디 갈 데가 없으면 일단 안전자산이라고들 말을 하는 금이랑 이런 데 집어넣는 거예요. 사실 금은 커모디티이기도 하지만 뭐 옛날에는 금태환 하는 그런 그 커런시 관련한 게 있었을 때는 안전자산처럼 취급을 받았었던 거기도 하니까. 하지만 지금은 커모디티죠. 변동성도 크고 하지만 안전자산들이라고 불러. 그래서 뭔가 그 금리 관련된 이슈들이 있거나 해서 그러면은 금으로 일단 사람들이 돈을 그냥 집어넣는 경우들 있죠.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도 변동성 살벌하게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처럼 암호화폐가 새로운 금의 역할을 한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렇게 금처럼 이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패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금처럼 작용하는
매크로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은 금처럼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게 아니고 경기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NQ랑 코릴레이트 되고, 그래서 골드랑 NQ는 코릴레이트 되지 않는 어셋이라고 봤을 때 상황에 따라서 어디에 코릴레이트 돼서 비트코인이 달라붙어서 같이 움직일 것인지를 잘 파악하는 것도 비트코인의 그 무브먼트를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지지저항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쭉 따라 내려오는 상황에서 여기서 지지받고 툭 튀었죠. 사실 얘는 지금 세로 그린 거예요. 세로 그리고 툭 튀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쭉 빠졌다고. 그리고 따직 빠졌는데 그 전에 말씀드린 게 이 핑크색 레인지 아직도 유효하다. 여기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다시 내려왔지만 유효한데 일단 치고 올라갔으니까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어떻게 따라가는지를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튀었어. 그리고 나서 다시 빠졌지만 이 튀어 오르는 이 전에 얘를 사실 어디를 봐야 되냐면 여기를 봐야죠. 여기 있는 거. 여기에다 이렇게 그려놓고서 이걸 따라 내려왔을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 따라 내려와서 내려왔어. 그래서 여기서 뚫고 올 때만 다시 오르면은 여기에서 지지를 받았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 날도 다시 시작은 여기서 했지만 다시 내려갔다가 여기서 다시 확실히 지지받고 다시 올라갔는데 어디까지? 요 핑크색 라인을 못 넘었어요. 예, 그래서 다시 이 다음 트렌드 라인 안쪽으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됐느냐? 여기서 시작해서 더 진하게 생긴 이 패러렐 채널, 그 상한선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와서 오르고 치고 올라갔는데 걸치기만 했죠. 그것은 이 핑크와 얘의 복합적인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라서 여기서 쭉 치고 올라가는데 여기서 저항받고 빠졌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이 저항은 일단 뚫었다고 보고 여기에서 다시 이 저항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올라가는데 여기서 지지를 받았죠.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받은 거죠. 이 트렌드 라인에. 그런 다음에 내려와서 다시 치고 올라가서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갔어. 그러면 뭐 아까 그렸던 애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그리는 거죠. 뭐 근데 지저분하니까 지금 다시 이걸로 바꿀게요. 이렇게 해서 요 고점으로 다시 다운 트렌드 라인을 그린 이 점에서 또 저항을 받고 빠져버린 상황. 이거 지금 장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녹화하는 이 상황에서도 다른 그 퓨처스들은 다 끝났지만 이번 주 장이. 그래서 뭐 그냥 하나 더 그려버릴까요? 뭐 대충이라도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여기서 일단 여기서 저항 받았었는데 지금 다시 제대로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어디? 27263 27263 맞나? 이거 저점이군요. 이거 30028이군요. 30028 예, 30028이고 얘는 누구? 30968 예. 이렇게 돼서 여기서 저항 받은 거죠. 여기서 저항 받아서 여기서 저항 받아서 내려왔구나 라고 봤더니 여기서 다시 치고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 위에는 어디까지 갈까? 하나 더 그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기는 했지만 사실은 다음에는 이거 안 그리고 그냥 요거만 놔둘 거예요. 요건 지울 거라고요. 지금 일단 놔뒀는데 방송 끝나고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그 당시에 어떤 레벨을 기준으로 트레이딩 해야 될 것이냐, 요거를 확실하게 그려놓고 트레이딩 하시라는 거. 그 점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시는 거 보면 여기 있는 이 까만 레인지의 상한선, 그 부분이 여기서 하나, 둘, 이중이고 요 밑에 이중이고 더 가까이 얘는 밑에 이중이고 얘까지 하면 이 전체적으로는 3중이라서 지지받고 올라갔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위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이 레인지에서 다시 시작을 해서 치고 올라가서 빠졌는데 얘를 과연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이 다음으로는 다른 다운 트렌드 라인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를 결국 뚫고 올라간다면 이 위에 상한선까지 계속 갈 수 있는, 아니면 뭐 이게 전고점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이 정도를 이렇게 니들이 큰 거를 전고점으로 해서 쓰기에는 조금 어렵긴 한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뚫고 올라가면 여기 만나고 여기 만나면 이제 이 위에까지 올라가는. 그렇지만 어떻다? 이 채널 안쪽에 아직도 있다. 막 치고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막 치고 올라갔다고 해도 전고점 레벨을 과연 뚫을 수 있을 것이냐? 모르겠다. 그래서 요 레인지가 지금 계속 되고, 그 아래에 밑에 레인지와 어퍼 레인지는 지금 새로 그려져야 될 것 같다. 하지만 그 레벨이 이게 될지는 아직 몰라서 굳이 상한 레벨을 그려놓지는 않는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여기도 지금 이렇게 그리면은 따라 올라가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따라 올라가고 있는 것도 전에 말씀드렸듯이 레인지 무브에서 이렇게 작은 트렌드 라인들을 다 그리다 보면 너무 복잡해지고 어떤 놈이 어떤 놈인지 모르게 되니까 아직 여기서도 일단은 그리지 않고 기다려보자. 뭐가 있으니까 여기 패러렐 채널에 로우 레벨 이 빨간색 중요한 트렌드 라인이 아직도 유효하고 그걸 따라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니까 여기서 새로 그리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뭐 필요하면 그때 가서 그리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얘를 지우고 요거만 남겨놓고, 일단은 얘는 중요한 다운 트렌드 라인이었으니까 계속 살려두고, 내려오면 저항선으로 쓰이고 더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면 반대죠. 여기선 지지선으로 일단 쓰이고 이게 뚫려서 내려가면은 다시 올라올 때 저항선으로 또 쓰일 수 있는 충분한 그 검증이 되는 트렌드 라인이니까 놔두고, 얘도 이렇게 돼서 여기서 다시 내려올 때 그 기준선으로 쓰일 수 있는 다운 트렌드 라인이니까 일단 이 두 개는 놔두고, 여기 올라가는 애들도 여기서 내려오면은 이 다음 내려올 때 만날 확률이 있는 트렌드 라인이니까 얘도 놔두고, 뭐 얘도 굳이 없을 필요 없고, 뭐 여기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도 뭐 여기서 새로 이걸로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여기까지 올라가서 어떻게 될지는 또 놔둘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왜? 우리는 강력한 패러렐 채널이 아직 있고 그 안에서 지금 장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패러렐 채널 안에 있으면 다른 트렌드 라인은 다 무시해도 돼버릴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비트코인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토로 해놨는데 더 이러네. 뭐 이번 주에 레티 시즌 있으면서 막 장이 막 휘몰아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아니었고요. 금요일날 장에 좀 일찍 그 반등이 있었고, 뭐 그 CL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막 많이 이루셨을 수도 있고 많이 땄을 수도 있지만, 지금 저는 CL은 트레이딩 안 하고 있기 때문에 CL 트레이딩을 안 한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재밌는 장이었죠. 예, 막 밑으로 2분, 3분 만에 쭉 빠졌다가 얼마였죠? 뭐 4,300달러였나? 2분 만에 4,300달러 쫙 움직였다가 거의 60% 회복했죠. 5분 만에. 뭐 그런 식의 장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것들 커뮤니티에 글 올려놓은 거 있고, 인스타그램에도 올려놓으니까 구독하셔서 커뮤니티를 보셔도 되고 인스타그램 보셔도 되고, 뭐 제 페이스북에는 항상 원래 제 글을 메인으로 올린 데가 페이스북이고, 커뮤니티 보시면 링크 보시면은 제 페이스북 링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얼룩소도 제 이름 찾으셔서 뭐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매체든 중요한 정보들은 동시에 4개의 매체 다 올리고 있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글 쓰는 게 어렵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는 자기가 편하신 대로 그렇게 정보를 하시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동영상 올리는 거 보시면서 스스로 트레이닝을 하시면 차트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감을 잡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일요일에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 나스닥 7개 주식 가지고 하는 거, 그걸로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